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 플래너협회 KPA 24차 정기 조찬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KPA 부회장 김태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사탕을 드시면서 스피치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굉장히 유연하게 잘해주셨습니다. 자, 2부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강연은 사색의 향기, 아침을 열다라는 제목인데요. 사색의 향기 문화원의 상임이사님이십니다. 행복한 문화 나눔 기업가고 또 사색의 향기 상임이사십니다. 또 정부 다수기관의 정책 자문위원이기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SK그룹에서 입사하셔가지고 그쪽에서 임원까지 가셨고 또 상장 기업의 오너를 하신 분이에요. 경영 마인드가 있으시고 경험이 많으신 분입니다. 15년부터 뭔가 향기 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마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갖고 계셨는데 드디어 15년간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대사리 61-1번지에 가시면 35만 평의 땅이 있어요. 그 땅을 사단법인 사색의 향기가 35만 평 중에서 30만 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이주가 시작됐는데 150명 주민만 아주 특별한 혜택으로 받는데 저는 119번째 주민이 됐어요. 그리고 150번까지 가는데 한 20분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고요. 대한민국 최초의 실명 170만 명의 단체입니다. 이 중에서 사색의 향기 메일을 받고 계신 분 계시다고 그러셨죠? 누가 계시던데. 그래서 아침마다 향기 메일이 갑니다. 그리고 행복한 문화 나눔 운동, 평범한 문화 가치를 공유 가치를 만든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같이 함께 가서 리오타니 호텔 정원에서 이영준 이사님 모시고 사진 찍었습니다. 기념 사진인데 이렇게 화이팅 하셨는데 이제 직접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한국 플래너협회 조찬 특강 제2부 강연의 주인공이신 이영준 상임 대표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네, 참고로 오늘 강연은 우정으로 출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아주 특별한 기념품도 준비해 주셨는데요. 자,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김 대표께서 우정 출연을 한다고 그래서 돈을 안 받고 이렇게 강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올 때 또 그냥 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선물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좋은 훌륭한 사람은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사람은 착하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한국말로 착하다. 착하다는 뜻이 다른 사람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리액션이 크시다 그래서 그건 좋은 분이다, 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사람은 누구냐면 다른 사람의 착한 꼬임에 잘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아니 이제 넘어가려면 꼬들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꼬들리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꼬들림을 응한 사람, 다시 말하면 넘어간 사람, 이거는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색의 향기라고 그랬잖아요. 사색의 향기는 사색은 누구만 할까요? 사람만 하잖아, 사람. 사람의 향기입니다. 생각하고 상상하는 영역인데요. 실용학적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거라고 그럴까? 뭐 생각의 영역입니다. 그 생각이 아침에 행동으로 나오면 그걸 향기가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쓴 책 이름이 사색의 향기 아침을 열다 이렇게 해서 정한 거고요.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한 겁니다. 별로 아니고요. 제가 어디 갔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난 참 유명 대학, 최고의 대학에다가 최고 학과를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쓴 칼럼이 서울대학교 인트라넷에 걸린 거예요. 후배 교수가 전화가 탁 온 거야. 혹시 형, 여자인데 형이라고 불러요. 형, 혹시 뭐 유명 대학 뭐 나왔느니 뭐니 그런 거 칼럼 쓴 거 있어? 그래서 그런 거 쓴 거 있어. 그랬더니 야, 그 우리 대학 인트라넷에 걸렸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글쎄 모르겠어. 그래 내용 좀 한번 읽어봐.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진짜 명문대학 명문학과는 이런 학과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대학이 궁금하시죠? 제가 그 대학을 나왔거든요. 들이대 풍수학과.
그래서 저는 뭐 전문 강사도 아니고요, 선생님처럼 저는 그냥 현장에서 체득한 사람입니다. 그냥 행복도 현장에서 체득했고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저기 한자는 잘 쓸 줄 몰라요. 하나만 딱 쓸게요. 이런 거죠, 그죠? 다음은 인, 채입니다. 근데 김수환 수기경님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려가는데 평생이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가슴에서 몸으로 갔는데 습관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0번을 뭔가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채로 안 가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와.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영어가 한국말에서 유래됐다는 거를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거꾸로 가면 돼요. 거꾸로. 채, 지. 맞죠? 네. 그래서 제가 몸으로 체득한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위대한 사람이라는 걸 딱 한 번으로 평생을 기억하고 있고 돌아가셨어도 지금 잊어버리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게 인정받고 싶고 존재감을 느끼고 싶으면 아프다고 그러면 돼요. 그런 거 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하는데 그날은 정말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프니까 아프다는 말하기도 싫더만. 근데 저 표정 보더니 어디 아파 그러니까 네 아프다고 얘기만 했는데 배 한번 만져보고 머리 한번 만져보더니 저를 한겨울인데 저를 업고 잠바를 저를 덮더라고요. 덮고 심리 이상을 병원까지 가는데 내 기억으로는 아버지가 뛴 것 같아. 근데 가슴 밑으로 흐르는 땀이 다 느꼈어요. 근데 그게 초등학교 2학년 때 기억인데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몸으로 익힌 거죠. 그거는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제가 항상 사색의 한기는 있어야 될 거와 없어야 될 거와 그리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정치적이다 그러면은 그 회색 분자를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측을 이해하는 좌측, 좌측을 이해하는 우측입니다. 그럼 되는 거죠. 제가 그 비종교는 어떻게 구현하느냐면 제가 한 3,600번의 메일을 보냈어요. 우리 회원들에게.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면 오늘은 성경의 말을 쓰면 다음에는 불경의 말을 쓰고 의도적으로 객관화돼서 씁니다. 그런데 저를 비종교라고 했다고 그래서 저를 회색 분자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거든요. 비종교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영리는 어떤 거냐면 비영리다 영리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돈을 벌지 않는 것이 비영리다. 죄송하지만 틀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돈을 벌 때 그 수익자가 불특정 다수면 비영리. 그거를 갖고 투자한 사람들끼리 n분의 1로 나누어 가지면 영리.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겁니다. 영리하니까. 예, 영리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색의 한계 이런 전략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돈을 버는 거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잘못 쓴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점이 없느냐라는 것은 또 뒤에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지금 경험하는 세계는 우리 선대부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아마 우리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후손들은 계속 그렇게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경험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혁명 정도 되는 상황이 도래한 거죠. 그게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 제4차 산업혁명.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100세 시대 혁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떤 구조로 돼 있느냐면 회갑잔치 근사하게 하고 한 10년 정도 살다가 죽으면 딱 좋은 그런 정도로 최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가 59년생 77학번 59년생인데 제가 재수 없으면 50년 살지도 몰라요. 그러면 50년을 어떻게 내 삶을 경영할 거냐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경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다른 사람의 조력이 필요한 노인으로 살 텐데 그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내 삶의 가치가 진정으로 구현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강이 있어요. 그래서 평균치 함정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 키가 173인데 저 평균 강의 수심이 110이라고 그래서 그 강을 자신 있게 건너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없죠, 그렇죠? 근데 수영장에서의 수심 110m라고 써 있으면 그거 건너가겠다고 하는 사람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는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평균치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대부분 다 행복 나이에서 평균 수명까지의 10년이라는 평균치가 있어요. 그 10년 동안의 3분의 1은 마음이 아파서 살지도 몰라요. 그 인생의 대부분은 우리가 엄청난 인권 침해와 현대판 고려장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 얘기도 잠깐 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무보수로 이런 걸 할 때에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돈을 받으면 돈 받은 만큼만 열심히 하면 돼요. 척도하고. 그런데 무보수로 할 때에는 사람들은 대부분 편택적 편익을 추구합니다. 그냥 내가 선택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조용필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노래만 위대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위대하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무슨 공연이 필요해서 좀 자선 공연이 필요해서 굉장히 부탁을 했는데 이 양반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더라고요. 가로막는 사람이 많으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갖고 그냥 와서 얼굴만 비춰주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딱 듣더니 동의를 하더라고요. 아, 좋다 이렇게. 근데 정말 별 볼 일 없는 공연장에서 이분을 와서 노래 한 곡 불러주면 다행이고 안 불러주면 그냥 말고 이 사람 왔다 갔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도움이 되니까. 근데요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그 하잘 것 없고 200명밖에 안 모이는 행사에 전날 와서 상황을 분석해갖고 오다를 주고 하루 전에 와서 리허설을 2시간을 하고 세 곡을 부르기 위해서. 그리고 일일이 그 200명의 위치를 일일이 가서 마이크 들어봐 됐어요. 음악 들어봐 그래서 꼭 점검을 하더라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일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분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공에 이르는 가장 가깝고 편리하고 빠른 길은 원칙과 자기 정성을 다한 삶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삶을 살면서 어떻게 최선을 다해봤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170만이 왜 만들어졌을까? 우리나라 100만 넘는데 몇 군데 안 돼요. 근데 그 노하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노하우는 뭐예요? 내가 없어야 돼요. 나가 많은 걸 뭐라고 해요? 나쁜 거예요. 슬이 많은 게 뭐예요? 슬픈 거고요. 기가 많은 게 기쁜 겁니다. 이가 많은 건 이쁜 거예요. 틀려요? 맞아요. 언어와 문화는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이 속한 내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저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공급했지만 서로 선물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세기 한기는 선물 체계입니다. 만약에 우리 김태승 대표님이 다른 분에게 선물을 하면 그 사람 이름으로 그 사람이 수신거부하지 않는 이상 가고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70만이 된 겁니다. 이건 저희밖에 안 해요. 근데 제가 비즈니스 모델로 특허를 냈죠. 제가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낸 게 아니라 방어하기 위해서 낸 겁니다. 다음은 뭘까요? 저희는 이런 거를 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단체들이 23,000개라고 합니다. 한국 개 중에 명함용 단체가 18,000개입니다. 이걸 우리가 영안실 단체라고 해요. 죽은 것도 아니고 장사 치른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것도 아닌 단체. 그러니까 불과 몇천 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의결권을 확대하는 거를 경계해요. 사유화되려면 의결권을 확대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조사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저는 3억 이상의 경상비를 11년 동안을 공급해서 만들었어요. 원칙이 뭐냐면 대원칙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아까 1000번을 해야지 뭐라 그래서 퀀텀 앤 브레인이라고 노벨 의학상을 받은 사람의 과제가 퀀텀 앤 브레인이에요. 이성으로 사는 건 10%에 불과하고 90%는 습관으로 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1000번을 해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무슨 일이든지 10년을 하지 않고 했다고 말하지 마라. 실패는 단지 정지하는 것이지 계속하면 실패가 아니다. 별거 아닌 것도 10년만 해봐라. 그럼 가치가 된다. 뭐 이런 원칙이에요. 이게 저에 대한 사명 수행 원칙이에요. 그렇게 해서 된 거예요. 170만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바보라도 할 수 있어요. 10년만 한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 뭐냐? 비행기는 활주로 끝에서 이륙할 때에 어떤 동력으로 이륙하느냐? 활주로를 평범하고 아주 낮은 닷에서 속력을 내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였는데 제가 그 중에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태안사랑이라는 걸 한 거예요. 태안의 기름 유출 사고가 2007년도 12월 7일 날 밤에 터졌어요. 2011년 12월 8일 날 아침에 태안 말리포 앞바다에 시커먼 기름 덩어리가 아주 와 있죠. 그 해변 길이가 420km입니다. 태안의 리아시스 해관의 길이가 420km거든요. 근데 누가 치웠어요? 125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치웠죠. 저희 사세기 한기원도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만큼 많이 갔어요. 그거가 제가 4회 참여운동에 최초로 한 겁니다. 우리가 등록한 인원만 갔다 왔다고 등록한 인원만 27,500명이에요. 그런데 그 갔다 왔던 단체의 30개 단체가 연합을 해서 태안 기름 유출 사고 125만 자원봉사자 정신사랑이라는 아주 긴 이름의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 약칭 태안사랑인데 거기를 제가 30개 단체들이 만나서 만들었는데 그때는 뭐 기독교도 있고 조계종도 있고 뭐 하나 뭐 삼성 이런 거 기본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거기 대표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5년 만에 2012년에 이제 회복해서 그 사고 전에 있는 2천만의 관광지가 다시 되는 걸 회복했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회복한 사례가 없죠. 그래서 미국의 포인트 오브 라이트라는 단체가 있는데 전 카터 가문이 250개의 봉사단체를 모아서 만든 연합체인데 거기서 극찬을 했습니다. 저희가 본선에 가서도 제가 이런 PT를 했어요. 여러분들 5천 명이 앉아 있는 상상해 보셨습니까? 기둥 하나도 없는? 저기서 가서 뛰어가서 합니다. 그런 데서 서 있는데 여기 훨씬 더 떨려요. 떨려요. 그런 것도 해봤고요.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고 시간이 아까우니까 저는 한인이라는 개념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으면 좋겠고요. 이 자료는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착하다는 말은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된다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소유거든요. 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이 한다는 것은 착해야 됩니다. 착하다는 것은 잘 순응하고 아까처럼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나는 사람 위에 누가 있을까요? 노는 사람이에요. 노는 사람 위에 미친 사람인데 하여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데 잘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이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는지 알아야 돼요. 신은 왜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는 것을 주었을까요? 사회적 동물로 만들기 위해서 한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협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결핍되어 있는 것은 내가 해내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파트너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너와 나랑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다른 거예요. 이런 개념이 있어.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뭘 알아야 되나? 오래된 나를 발견해야 돼요. 오래된 나를. S승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 뭐냐면 내 생명에 관여한 사람이 몇 명이죠? 하나님. 그렇죠. 똑똑해. 30년마다 1세대라고 그래요. 1세대.
그러면 곱하기 10에 10승이면 08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기가 30년을 600년으로 계산해 보면 10이라고 그래요. 300년이라고 계산해 보면 그래서 한 이걸 20쯤으로 바꿨다 그래요.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108만 명이에요. 그 다음에 그럼 그 22이면 어떻게 될까요? 236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생명에 관여한 숫자입니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는 것은 아주 빼어난 것 중에 흠집에 불과한 거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정말 가진 걸 몰라요. 정말 내가 대단하다는 거를 몰라요.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인문학을 하는 거예요. 인문학. 문사철이라고요. 문학, 사학, 철학이야말로 내 존재감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인데 불행은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자존감. 그래서 다른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래요. 뭐 좋은 설명을 하려고 사실 했는데 저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등가적 거래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100원을 주면 넌 100원 줘야 돼. 뭐 이런 겁니다. 근데 부등가라는 게 있어요. 부등가. 부등가가 뭐예요? 요즘 교회에서도 헌금을 마음대로 능력껏 받아갖고 n분의 1로 또 안 나눠 가져요. 부등가입니다. 많이 묻자. 비등가도 있어요. 애인들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비등가입니다. 호혜적 관계. 이게 앞으로 미래 사회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걸 위해서 저는 향기촌이라는 35만 평을 해서 그런 마을을 만드는 걸 기획했는데 여러분들 특히 여성들이 후반기 인생에서는 현대판 고려장인 요양원에서 좀 마음 아프다고 가두어두고 묶어두는 비인격적 대우를 받으면서 이 세상을 종말하지는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여기서 하나만 얘기해요. 1분인데요. 사람은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만 사회학적이든 심리학적이든 생리학적이든 이 5가지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의지, 종교도 해야 돼요. 구성원 간, 가족 간의 자기와의 관계예요. 그건 인문학 학습입니다. 여행을 다녀야 돼요. 여행을. 그래 행복한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 초등학교 때 소풍하기 전날 잠 편히 잔 사람 별로 없어요. 네 번째 동호 관계가 좋아하는 일 함께 해야 돼요. 잘 놀아야 됩니다. 그래 딥플레이는 앞으로 미래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5번째는 다른 사람 영혼에 접근해야 되는데 없어요 방법이 독서밖에. 그래서 이걸 해가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뭐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라는 것은 여기서 마칠게요. 인재는 다 중요한데 소통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에 대한 열정인데 열정만큼 안 돼요. 야망도 있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유능한 강사는 전 아니라는 걸 입증했어요. 시간을 넘겼으니까. 감사합니다. 네, 잠깐 계시고요. 잠깐 계시고 시간 너무 짧죠. 네, 여러분의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궁금해하셨던 부분, 네. 눈빛, 냄새, 표정, 스킨십, 말 5% 이내, 분위기, 희생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네. 궁금한 부분이 맨 마지막에 네. 말씀하시려고 하면 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었죠? 맨 마지막에 퀘스천 던지시고서 답변 안 해주시면 어떤 페이지였죠? 정확하게 네. 말씀드린 저기 결론 나와야 될 부분인가? 것 같은데? 결론 부분? 저기 안 나와요. 네. 여기 눌러줘서 여기 나와. 사람의 영혼에 접근하는 게 백서다 하시고 아. 그리고 나서 던지신 부분이 있어요. 인재의 5가지 조건은요. 네. 문제 해결 여기. 능력이요. 첫째는 문제 해결 능력. 그래서 저는 문제 해결을 할 때에 대체적으로 상대를 굴복시키고 영향력을 행사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해요. 근데요 진정한 문제 해결 능력은 헌신이에요. 헌신. 원시 굴복이에요. 굴복. 만만함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고 두 번째가 소통 능력인데요.
소통 능력은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소통 능력이 있지만 언어적 요소보다는 어떤 거래요? 정성을 다하는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사람으로 잔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이 귀를 두 개 만든 건 잔소리 한쪽으로 들으면 한쪽으로 나가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데이터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세 번째가 뭐냐면 마음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엄마 나 힘들어 그러면 우리 딸 힘들어 이렇게 안아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말조차도 영혼의 대화 안 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내 가슴에 흐른 땀처럼 그냥 안아만 주면 돼요. 지가 알아서 해석해요. 우리 딸 그러면 안아만 주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신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장관이니 뭐 고위공직자니 군대에서 뭐 별 3개 다른 사람도 자기 직원 2-3명을 리딩하지 못해요. 이건 뭐냐면 힘에 의한, 권력에 의한, 인사권에 의한, 돈에 의한 리더십은 진정한 리더십이 아닌 거죠. 그래서 네 번째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아까 일에 대한 열정은 꼭 필요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저 앞에 불빛이 있어야 되는데 좌표를 결정하는 게 그게 꿈이고 희망이고 비전인데 그게 야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누가 했느냐? 아주 미국의 유명한 인사 총무 회사의 컨설팅 회사가 한국에 대해서 컨설팅한 내용이 이 네 가지입니다. 거기 플러스 하나가 뭐냐? 심신의 건강이라고 보는 거죠. 저는 이 4가지 해석 방법을 제가 재해석해 본 거예요. 그랬는데 그 내용의 골자는 10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로 돼 있지만 제가 최종 읽어보고 느꼈던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그런 것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한국을 정확하게 알고 권위적이고 그런 건데 한국에 대해 되게 칭찬하고 극대화한 게 뭐냐면 공동체예요. 공동체. 여러분들 언어 속에서 우리나라 세계의 언어가 몇 개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20. 예? 3,000개입니다. 우와. 3,000개가 있는데 그 언어 중에서요 1인칭을 복수로 쓰고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와. 우리 엄마, 우리 마누라. 근데 아. 그게 맞습니다. 우리는 해석이 달라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천손사상이 있어요. 천손사상. 그러니까 유태인 정도의 선민사상 정도는 그 구라는 구라도 아니야 이거. 이거 우리는 엄청난 구라예요. 한울의 자손이래잖아. 그 나머지의 언어들을 사용하는 민족의 국가 설립이명이 뭔지 아세요? 부국강병이 부국강병. 근데 우리는 뭐예요? 홍익 인간이래잖아. 이 거창한 구라를 널 인간 이롭게 한다잖아. 이게 사람들이 할 얘기 아니거든요. 그 안에는 또 4자만 있는 게 아니라 16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당군색이 신시에 딱 적혀져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알아요? 일신강충, 성통강명, 제세이와 홍익인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일신강충이 뭐예요? 신이 나한테 내려왔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죠? 제세이와는 아시잖아요. 네, 오늘 여기가 길어지니까 어쨌든 그런데 왜 우리가 하느냐? 우리는 전통적으로 나조차도 나만 생각하면 나쁘다고 한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럼 나는 나쁜 건데 우리가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살은 의식의 나가 무의식의 나와 몸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나를 뇌수로 본 거예요. 부모님이 준 참의 나, 나라고 부르는 나, 나라고 불리는 나, 몸의 나 이렇게 본 거예요. 이 4개 나니까 어떻게 돼? 우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내 마누라 하면 어떻게 돼? 의식의 마누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연애할 때는 내 여자 해도 돼요. 근데 마누라는 우리 마누라라고 해야지. 일본에 나와 사거리에 나와 네? 일본에 나와 사거리에 나 일본에 나 몸에 나가 사거리. 참의 나. 그 나. 부모님이 주 나. 그래서 참나. 뒤에 참의 나, 참나죠. 참나, 의식의 나, 무의식의 나, 몸의 나.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꾸 자연과학적 개념의 철학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요. 우리 서구 문화를 우리가 지식 사대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순수 동양 철학이라는 거 있어. 동양 철학은 생태 철학이에요. 그거의 핵심의 키워는 뭐 주역이거든요.
역경이라고 해요. 동양철에 그래서 조선역이라는 게 있고 산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문학이 중요하다 매우 오래된 나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적절한 대답이 되는지 질문. 모르겠어요. 예. 오래된 나를 발견하는 많은 작업 중에 저희들한테 이렇게 추천할 만한 독서 말고 이타심이죠. 다시 나 혼자 존재할 수 없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착하다는 말은 뭘까요? 착하다. 자, 한번 보세요. 착한 건 되지만은 착된 건 없잖아요. 다른 말들은 다 잘하면 잘 되잖아요. 네. 다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착자만 착암도 없고 착한 것만 되고 착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착이에요. 착은 뭐냐면 아주 유연하다 이 뜻이에요. 그럼 요즘 말로 경영학적인 이론으로 보면 골드 칼라스럽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골드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박찬호는 색깔로 얘기하면 골드 칼라예요. 골드 칼라는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스한 유일한 색이고 1g을 가지고 1km를 늘어뜨릴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야 되고 아주 작아서 바르든지 쓰든지 뭐 반지를 해오면 귀하고 네. 또 하나는 어떤 용제도 금을 녹일 수 없는 불변성, 철학이 있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면 누구한테도 해를 끼치지 않아요. 먹든 뭐하든 우회성이 있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를 가진 사람을 현대판 골드칼라 다시 말해 인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질문. 네. 질문. 대기업에도 계셨고 사회에서 보는 수재였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사색의 향기라는 것을 하게 되고 지금의 그렇게 가치 기준을 살게 되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멍청해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저는 제가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니는 시절은 여러분들이 보단 저보다 이렇게 젊으신 것 같아요. 그때는 이 긴급조치 뭐 아주 세대 극변기였어요. 그래갖고 학교를 가는데 학교가 한 1학기 정도는 이렇게 학교 문을 닫았어요. 그때 저는 피해 다녔습니다. 대무만한 피해 다니고 왜냐하면 저는 목표가 우리 어머니께 봉급을 갖다 드리는 게 유일한 꿈이었거든요. 우와. 그래서 어떻게 그런 거. 저는 이제 1차에 떨어지고 나서 2차 대학에 갔어요. 갔는데 간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한양공대 기획과를 나왔는데 기획과를 간 건 취직이 가장 잘 돼서 그 당시에는 중공업이 이렇게 했던 취직이 가장 잘 되니까 빨리 돈 벌어서 우리 어머니께 돈을 갖다 드려야 되겠다.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이 이런 인문학이니 네. 문화 나눔 사업이니 이렇게 운운하는 것이 너무 웃기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웃겨요. 근데 저는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원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원형을 찾아야 되는데 앞에 플래너도 쓰시고 하는데 제가 엄청나게 저는 무지하게 저를 강하게 다뤘어요. 저는 4시 반에 출근하는 것도 했어요. 제 스스로. 그러니까 제가 목적한 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축세지향적이냐면 돈을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만큼 벌어봤거든요. 근데 돈을 제대로 써본 것은 사색의 한기 하면 40억 정도 쓴 거예요. 나머지는 다 엉터리처럼 썼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제한 시간이 있으니까 빨리 괜찮아요. 여기 MC는 좀 계신가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 그랬고요. 제가 딱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봉사 우리가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권력 있는 사람이 인기가 좋았고 돈이 많은 사람이 인기가 좋았는데 조금 지나게 잘 웃기는 사람이 인기가 좋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향기 나는 사람이 최고 인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향기 나는 사람이 최고 인기가 좋은데요. 최근에는 나눔하는 사람이 최고 인기가 좋은데 나눔의 개념을 잘못 아시는 것 같아요. 그게 재화 나눔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비를 맞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우선 2개를 갖고 있다가 하나를 주면 봉사적 개념이에요. 재화 나눔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나눔은 뭘까요? 그랬더니 우산을 같이 쓰는 거래. 그것도 틀렸습니다. 뭘까요? 남은 거 하나잖아요. 같이 맞는 거예요. 같이 비를 같이 맞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화 나눔 운동을 하는 단체가
대한민국에 딱 하나가 있어요. 사색의 한계. 대표님이 지금 말씀하시면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혹시 저희가 책으로 볼 수 있다면 질문을 안 드리고요. 네. 그래서 혹시 책을 쓰신 게 있으신지? 저는 대부분 다 제가 저자로 안 하고 쓴 책은 몇 권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뭐 제가 이제 지역 카페라든가 앞으로 세상은 두 가지로 극대화하게 축이 바뀔 것 같아요. 존재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세계화, 그 반대는 지역화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연구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제가 책을 쓴 게 하나 있고요. 그건 공조 3명이 공조를 했는데 저는 미래라는 주제를 가진 챕터로 제가 썼고요. 그거 이제 사색의 한계에 관련된 거 쓴다든가 하는데 한 번도 안 쓰다가 그 비공개로 비매품으로 쓴 책들은 몇 권 있습니다. 뭐 지금 말씀드리기는 네. 그럼 그 책에는 아마 제가 궁금한 게 안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 있는 걸 사색의 향기를 네. 그 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축구하던 삶을 버리고 사색의 향기를 시작하시게 된 동기가 그거는 이런 거죠. 제가 너무 빨리 임원이 됐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명박 씨는 좀 나쁜 사람의 이렇게 대표처럼 돼버렸는데 이명박 씨가 할 때 같은 나이에 그 사람이 사장 되는 나이에 저는 임원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30대 중반에 임원이 된다는 것은 대기업에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면은 회장님이라든가 이런 사람 눈에 띄어야 되잖아요. 네. 이거 눈에 띄기 위해서 새벽 4시에 출근해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들은 심리적으로요. 어떤 오너든지 아침잠이 대부분 자성한 이게 뭐라 그래 아침잠이 잘 없어요. 그 아침잠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별로 할 일이 없을 때에는 기사한테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우리 회사나 가볼까? 이런답니다. 그때 건물에 제가 있는 사무실만 불을 켜놓으면 분명히 한 번쯤은 올려올 것이다. 나는 그걸 2년간 해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1년 만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그런 것들 그러니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내가 상대가 나한테 몰두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저는 오늘 우정 출연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마음속에 계신 분들 아마 3,000명쯤 되잖아요. 이렇게 만난다는 거 그 자체가 엄청난 이익이죠. 난 한 사람을 만나서 제 인생을 바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신은 만약에 살아있다면 만남의 축복을 줄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누구예요? 예? 한 사람 누구? 그게 그 당시에는 회장이었죠. 회장이 올라오더라. 난 직감적으로 느껴요. 오늘쯤 올라올 거다. 느껴요. 그랬는데 오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다 갖는 회사가 분위기가 된 거예요. 회장이 저를 찾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저는 거기서 모든 영향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얻으셔야 됩니다. 근데요, 많은 사람보다도 관계가 중요하죠. 행복의 한 단어를 얘기한다면 행복의 좌지우지한 관계예요. 관계인데 그 관계가 양이 아니에요. 그 혹시라도 여러분들 플랜을 쓰시고 그럴 때 나는 혹시라도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을까 하면 그거를 기본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성공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를 저는 만약에 제가 어쨌든 직장인으로 시작을 해서 몇천 명과 조 단위의 매출을 하는 회사의 CEO 되는 게 꿈이잖아요. 그걸 저는 해봤거든요. 왜 했을까? 그 노하우 뭐냐라고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저는 바보고 만만하고 단 현명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저는 똑똑한 사람들은 절대로 화합하지 못해요. 부서장은 연구소 소장은 경영자지 박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거는 단순해야 돼요. 근데 너무 복잡해요. 요즘 분들은. 그러면은 목표를 실현할 수가 없어요. 일을 제일 잘할 사람을 선택하라고 하면 본능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걸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왜 중요하냐?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후회해요. 잘못한 걸 너무 잘 봐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냉혹할 정도로 객관화해야 돼요. 그래서 플레이너 쓰시는 거 아닌가요? 저자도 앞에 계신데 죄송합니다. 열심히 생각해 또 질문. 네. 오늘 정말 너무나 유익한 여러 가지 좋은 정보를 많이 해주셨는데 다음에 시간 나시고 한 번 더 오셨으면 제가 무조건 오겠습니다. 뭐 불러주신다면. 예, 한 번 더 우리 초대하는 걸로. 네네. 하나 더 마지막으로 네. 충남 홍성에서 한 개씩만 해주세요. 하겠죠. 네. 어떤 식으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비즈니스라는 것은 그래요. 천재가 이렇게 모든 천하에 재수 없는 거 말고요. 천재가 비즈니스 모델을 잘 만들어요. 그래서 고객을 창출하는 방식을 우리는 뭐라고 전통적 경영이라고 그래요. 맞잖아요. 엘빈 토플러가 저기 마이크로 트렌드라는 말을 나오고 프로슈머라는 말을 만들기 전에는 우리 세상을 지배했던 메가 트렌드였어요. 그러니까 크고 위대해야 돼요. 국가나 그런데 그렇게 해왔던 사람들은 너무 큰 거를 지향하죠. 그 최근에는 이제 작은 게 아름답다고 하고 그랬는데 그 시초와 단초를 만든 사람이 엘빈 토플러입니다. 미래 충격이라는 책을 1970년도 중반에 내서 그 책이 퓨처 쇼크란 책으로 나왔는데 전 발음은 좀 죄송하게 영문학과 오신 분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저는 멋있네요. 8일이 목일이 말 못해요. 난 파티라고 얘기하죠. 하여튼 어쨌든 그 책을 보고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만들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거는 거기 만든 사람이 스스로 고백했으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정리를 해서 이게 쓰나미처럼 밀려온다라고 한 책이 제3의 물결이에요. 저 서드 쇼크웨이브라는 책이죠. 그거를 저는 SK 입사를 해서 필독서로서 1985년도에 읽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전에 있었던 책이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구해서 읽어보면서 저는 엘빈 토플러에 대한 팬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런데다가 그때 당시에는 그 한국의 친한파적인 그때 한국의 경제 상황이나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일관되게 뭐라고 했냐? 앞으로 한국은 위대한 국가가 될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런 우리 칭찬해주는 사람한테 우리는 약하잖아, 솔직히.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이 책을 읽었는데 굉장히 신뢰가 갔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저를 폭 빠지게 한 게 권력 이동이라는 책이에요. 그로부터 7년 후에 나오죠, 파워시프트. 그거는 뭐냐면 이게 그 책을 잘 이해를 종합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경제판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의 곡선으로 크래프를 그려서 설명을 합니다. 이게 바뀐다는 뜻이에요. 이 판이 바뀐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쓰나미처럼 몰려온다든가 뭐 판이 바뀐다든가 그러면은 그걸 봤는데도 사람이 안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미래를 전혀 예측하지 않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사는 거죠. 근데 이때 뭐야? 혁명적 사고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이 올 거다. 나는 내가 사는데 앞으로 분명히 2015년이 올 거다. 그때 나이는 내가 약 한 50대 중후반이다. 이때 나 이거 꼭 보는데 단 그냥 보면 재미가 없으니까 다 준비를 해야지 하고 만든 게 사색양입니다. 그때 그 마음을 갖고 만든 게 사색양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때 거기서 핵심인 말을 꺼냈는데 이걸 한 단계 위로 승화하고 발전시켜 보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그냥 맥도 없이 한번 문화 나눔이라는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서 이걸 갖고 확산해서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러면 꼭 나도 미쳤지만 미친 사람이 꼭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그 미친 사람이 170만 명씩 되잖아요. 교정을 가진 사람이. 거기다가 회비를 내는 사람이 3만 명이 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근데 10년을 해보지 않고 얘기하지 말아라고 했거든요. 해봤어.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하나 기억나라고
컬처 플러스 해피라는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요거와 요거를 플러스 해갖고 컬피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요게 행복한 문화라는 동사이자 명사로 만들었어요. 요거를 미국하고 유럽에다 상표권 등록을 했더니 이걸 사겠다고 10만 불에 사겠다고 그러더라고. 와. 이게 조어예요. 이상이 없는 말이에요. 와. 컬피란 말을. 그래서 컬피 슈머란 말을 만들었어요. 여기는 그런 하시는 분이니까 행복한 문화 소비자를 만든 거예요. 이 사례를 딱 설명해도 돼요? 1분 네. 정도 더 하는데 네. 또 지루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 영월지부가 있습니다. 영월지부가 있는데 영월지부 감자 농사를 져요. 근데 이게 시중 가격으로 25,000원 정도가 돼서 우리는 공동구매를 15,000원에 농협에 갖다 준대요. 근데 우리는 18,000원에 공동구매를 한 거야. 그래서 한 500박스 정도 사줘요. 거기는 한 회원이 5, 60명 정도가 되는데 감자 농사 짓는 사람이 대부분인 거야. 우리는 지부들이 어디는 합창단지, 어디는 골프집 다 틀려요. 문화 나눔이기 때문에 누구도 주제를 정해서 하면 돼요. 원칙만 지키면 되는데 진짜 사람 만나고 밥만 먹으면 돼요. 이런 것만 원칙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이듬해 2년간을 제가 잘 공동구매를 했어요. 5, 600박스씩. 근데 5, 600박스 우리는 구매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우리 회원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이듬해에 시중 가격이 15,000원이 된 거야. 25,000원짜리 감자가 한 박스에 15,000원이 된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지. 이걸 어떻게 구매를 할까? 가로업계 때 다 이거를 15,000원에 납품을 하는 전 단계가 있잖아요. 이게 8,000원 내지 9,000원이라는 거야. 그럼 갈아엎어야 된대. 근데 제가 그랬죠. 기다려봐. 우리는 컬피 슈머야. 18,000원에 한번 구매를 해보도록 할게. 근데 전보다 500박스 팔리던 거 1000박스 팔렸어요. 직거래했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잖아요. 또 하나 사례를 그게 컬피 슈머라고요. 제가 만든 말이다. 요즘 스마트 슈머부터 시작 엄청난 슈머들 많잖아요. 요즘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이게 CSV 마케팅 전략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제가 입증하는 사례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는 경주의 우리 경주 지부장은 한옥을 수집하는 사람이야. 경상북도 문화재 의원인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문화재로는 대한민국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은 펜션을 하는데 한옥을 져갖고 한 6, 7채를 줘서 펜션을 하는데 1년씩 예약이 돼 있기 때문에 뭐 환경도 좋고 걱정이 없어. 근데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난 거야. 와. 그러니까 기와장 하나도 손상된 건 없는데 문제는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3개월째 됐는데 전화가 왔어. 저한테. 이상님,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제가 상임 대표입니다. 뭐 우리 이사님 누구도 다 상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상임 대표다 이렇게 해서 의사결정을 구속을 하고 있으니까 전화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놀러 와. 심심해 죽겠어. 왜 그랬더니 개미 새끼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래 유진호 그래. 뭐 그동안 버는 거 까먹어야지 어떡하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다음 주에 40명 갈게. 버스 한 대 간다. 그때 그래갖고 이사정을 쓴 거예요. 일부러 간다니까 우리는 또 회비를 한 수십만 원씩 연간 회비를 내는 사람 500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얼마나 끈적끈적하느냐면 제가 어디 가서 댓글 달라 그러면 1000개도 달게 10,000개도 달게 할 수 있어요. 하면 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야 40명 가니까 선착순 40명만 간다. 거의 파리 난리인데 우리 가서 회비 내줘가지고 그 유지비나 해주자.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가자. 우리 임원들이 4시간 만에 쳤어요. 우리는 300개 밴드가 있거든요. 그리고 35,000명이 거기 가입돼 있거든요. 딱. 그래서 갔어요. 신나죠. 그 사람이 그 오만방자함이 세상은 내가 어느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 와 있는가를 알게 된 거야. 우리 도시 생활이라는 것이 한 발자국이라는 이해관계, 이 경제 사회에서 그렇단 말이야. 그걸 안정을 도모하고 싶어서 뭔가 그 기반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스와라치를 생각한 거예요. 간디에.
마을공화국 그 적당한 규모. 그래서 세계적인 명품 마을들이나 100세 시대를는 같은 시대에 얻었지만은 초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다시 말해서 노인 인구가 7%에서 13%를 넘어가는 것들을 우리 10년 만에 해치웠지만은 일본이나 유럽은 100년 가까이 걸렸거든요. 100년이 넘게 걸렸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 농촌 마을이 그 역할을 해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끝까지 도시에 남아서 주력을 떨고 온갖 존경받지 못하는 짓만 골라서 하고 하는 꼰대 어른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게 제가 중심에 제가 서 있어요. 이런 것 잉여 인간을 필요 인간으로 전환하고 삶의 가치를 높여서 웨이징과 웰다잉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플랜이 필요하다. 이게 향기촌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멋지네요. 그거를 했는데 아까 전통적 경영이론은 천재가 만든 거지만 우리는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수요가 발생을 한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마케팅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거 아주 기본이잖아요. 기본인데 니즈만 갖고 안 되잖아요. 근데 니즈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그래서 120명이 협동조합을 만든 거야. 땅을 살려니까 땅이 있느냐고요. 상상을 한 거야 이제. 자, 물도 흐르고 농지도 있고 집도 줄 수 있는 땅도 있고 그리고 산도 딱 배경 받쳐주고 우리만 있는데 공동체 될 만한 마을 몇 개가 모여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독립선언을 해서 독립운동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도 땅을 살 때만큼은 시중가의 3분의 1 정도 하는 거 어떤 거 없을까? 그런 땅을 좀 구해달라고 했더니 다 도란이에요. 그런 땅 있으면 내가 가지고 왜 널 주느냐고. 그래서 제가 찾아 나섰습니다. 300군데를 갔죠. 20만 평 이상의 땅을 가진 사람들의 서울서부터 200km 이내 걸 300개를 뒤졌어요. 근데 좋은 땅들은 다 누가 갖고 있어요? 종교기관, 군대, 그리고 종친회 이런 데서 갖고 있어요. 그런 데서 가끔 저를 기다리는 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남홍성에 한 거고요. 여기서 120km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상상하잖아요. 뭐 마을 앞에 느티나무 한 몇백 년 된 거, 뭐 마을 저수지, 조그만 저수지, 그거까지 있어요. 그거까지도. 그래서 내가 됐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 김대승 대표께 얘기를 했더니 아주 영명한 사람 금방 알아봐요. 공동구매. 저희는 한 번도 지금까지 비즈니스 한 적이 없는 땅을 공동구매합니다. 왜냐하면 공동구매를 해야지 어떤 이점이 있느냐면 아파트처럼 지분제예요. 이건 뭐냐면 공적 자산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정보 하나 드릴게요. 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1년에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체육시설을 제공합니다. 풋살 경기장 같은 거 뭐든지 원하는 거 해줘요. 체육관도 줘주고 그래요. 그 규모가 보통 15억에서 20억을 지원해 줍니다. 그게 체육복권을 팔았다고 사회공헌 한다는 일환이에요. 사회공헌금 6, 700억 중에 일부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요, 그걸 못 채워요. 못 해줘요 다. 왜 그럴까요? 매치 펀딩을 해야 되잖아. 땅을 내놔야지 해주지. 땅까지 사서 해주나? 근데 우리는 공유 지분하니까 어떻게 돼? 땅 내놓기 너무 쉽잖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 땅을 가지면 100억짜리 돼서 20억 들으면 120억짜리 땅이 되는 거야.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내 땅에다 건물을 지으면은 내 걸까요, 아닐까요? 내 거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볼펜을. 다 맞추셨어. 선물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강사도 아니고 학자도 아닙니다. 현장에서 제 몸으로 익힌 것만 아까 체인지라는 영어는 한국말에서 유래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렇게 몸으로 체득한 거야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질문이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너무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강영기 교수님 향부론인가요? 그 얘기 좀. 제가 하나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국립대 교수 중에서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세요. 충북대 강형기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은
이 시계 지금 안 보고 오면 안 될까요? 이거 다 차갖고 이거. 네네. 그 강영기 교수는 우리가 국부론이라고 아시죠, 책? 우리 네. 다. 향부론이라는 책을 냈어요. 향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이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말씀드립니다. 스토리텔링은 한국말로 뭔지 아셔요? 구라? 뻥과 구라입니다. 그 뻥과 구라를 잘 치는 법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늘 근사하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이 사람은 강영기 교수는 일본에서 향부론, 마을이 부자 되는 론을 써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동경대 일본에서 이제 공부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이제 일본에서 유명한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사람을 데려다가 컨설팅 시키는 게 꿈이에요. 충북대에 있으면서도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 도시행정 뭐 지방행정 연구소 소장도 하고 막 그래. 지금도 뭐 자다치게 우라지게 하고 다니는데 저하고는 이제 개인적인 관계니까 얘기하는 형이에요. 저보다 나이 더. 이 양반이 하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일본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보다는 작습니다. 한국은 최고 작은 데가 보통 3만 명 국민들이 되고 그런데 거기는 만에서 2만 명 사이가 많아요. 2만 명 내외들이 주로 많습니다. 뭐 여기 전문가들 많은데 네이버 형도 있고 그런데 제가 거짓말 시키면 바로 나오니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한 지방자치단체는 들판으로만 되어 있는 거야. 거기 좀 작다 보니까 이 마을의 특성이 너무 있는 거지. 밋밋한 거야. 그런데 거기가 12,000명 되던 주민이 자꾸 줄어서 8,000명 아래로 떨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지자체가 없어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영기 교수를 부른 거야. 그래서 이제 갔어. 봤더니 본인도 보니까 막막한 거야. 그래서 고심 끝에 도대체 가외로 쓸 수 있고 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 비용으로 얼마의 예산이 있느냐 그랬더니 2억 엔이 있다고 합니다. 2억 엔.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당시에는 20억에 해당됩니다. 고민하다 그냥 날 믿고 이 돈 맡길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아니 오케이 말이 뭐 이렇게 됐겠죠. 그거 일본어 아니었어요? 나는 뭐 일본어인 줄 알고 또 마음 놓고 썼지. 오케이는 영어구나. 하여튼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양반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야. 큰 돌들 있잖아. 그 옆에 지자체 갔더니 석산이 있어 큰 돌들을 싸다가 운막처럼 돌 싼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들판 안에다 가운데 써봤자 그 얼마나 됐겠어 뭐 이렇게. 근데 꽤 20억 원어치 쐈으니까 돌을 쐈는데 가운데다 이렇게 옴지처럼 공간도 만들고 그래서 돌을 싼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평범하니까 빼쪽 하나 나왔겠죠. 그래놓고서는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라. 국민들을 모아놓고 8,000명 내 말 잘 들어라. 여러분들 지금부터 선녀가 여기 와서 오줌 싸고 갔다고 우기는 거다. 선녀가 오줌 쌌다고 우기는 거다. 근데 그 근거를 찾으려고 일본의 모든 고서나 현대사를 다 뒤져가지고 동화책까지 뒤져서 그 유사한 거를 만들어냈겠지. 아주 심플한 몇 페이지밖에 안 되는 동화 같은 얘기예요. 오줌 싸고 갔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그 사연이 있죠. 전후에 뭐 우리가 뭐 옷을 감춰서 선녀가 못 날아가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갖고 이끼도 좀 바르고 물도 좀 칠하고 했는데 어떤 또라이가 거기서 선녀가 오줌 쌌다고 우기는데 어떻게 놓고 그렇게 우기는지 한번 구경 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소문이 나서 일본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오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게 모티브가 되니까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먹고 자야 되잖아. 그런데다가 이쁘게 하고 싶어. 돈도 생겼어 지자체가. 그러니까 온 들판을 다 꽃밭으로 만들고 꽃기름을 짜는 일본의 유일의 10대 부강한 지자체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 사람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들은 나처럼 위대하지가 못해요. 밥을 많이 먹으면 위대하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한 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를 소화하면 그걸 끊임없이 그것만 한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별거 아닌 것도 계속되고 정례화하는 가치가 된다. 그걸 뭐라 무슨 가치? 공유 가치. 경우 경제. 그래서 그러잖아요. 빈 방을 공유하면 에어비앤비가 되고요.
금융을 공유하면 크라우드 펀딩이 되잖아요. 택시를 공유하면 우버가 되는 거고, 우리가 공유하면 착한 게 되는 거고, 사색양기가 공유하면 170만 회원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런 별거 아닌 건데 계속 할 수 있는 에너지, 이거 혼자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이 오는데 그걸 네트워킹하는, 아까 네트워크 사업하신다 그랬죠. 네트워킹하는 거예요. 그게 마이크로 트렌드 시대에는 그물망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물망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80년도 중반에 70년도 중반에 주장을 했는데 우리가 2018년에 살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이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경쟁력이 있어요? 어떻게 세상은 변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 길었다. 죄송합니다. 네. 이상 감사합니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래너가 마음에 드시는 색은 어떤 색이신가요? 이게 사색양기 컬러. 사색이 선물 드리겠습니다. 인증샷 한번 찍어주세요. 네, 와. 네, NHK 찍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이 행복하셨다면 저도 행복합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고 그렇지만 이 KPA가 있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고요. 콜라보 브라보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PA가 만들어진 것 행복하고요. 우리들이 함께 힘을 합치면 모든 일인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서 가는 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영문과가 있어가지고 영어는 안 할 거예요. 네. 없었으면 내가 몰랐으면 할 건데. If you wanna go fast, go alone. If you wanna go further, go together.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고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